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000만 원 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조언을 알아보려 합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과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1,000만 원을 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을 오늘의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적응하고 그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진정한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이란 내가 세상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바람아 불지 마라, 파도야 일지 마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 불게 두고 파도가 치면 치게 두자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내가 좋은 배를 타고 있고 뛰어난 항해 기술을 지녔다면 그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남편은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달 동안 내 몸에서 키워낸 아이가 자라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야 하며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 고요함을 즐기면 됩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화장장에 다녀온 일이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유족들을 보며 삶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오열하고 슬픔에 잠겼던 모습이 흔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저 호상입니다 라며 상주로서 담담히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다녀온 장례식에서는 3살 난 아이의 작은 관이 내려갈 때 그 아이의 어머니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화장장이 점점 현대화되며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장하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유족들은 뼛가루를 흰색 항아리에 담아 가져가고 그 뼛가루는 남은 삶과는 별 상관없이 그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흔적일 뿐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무수히 많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죽음이란 이렇듯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처럼 죽음도 그저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가벼운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저 삶이 끝나는 것일 뿐, 그 순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삶의 무거움을 견뎌내며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지혜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화장장에서 목격한 작은 관처럼 우리 모두는 결국 세상과 이별할 것입니다. 남겨진 것은 그저 흰 뼈가루일 뿐이며 그 순간의 슬픔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레 맞이해야 하는 마지막 여정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조금씩 덜어내며 마음을 편히 가지면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해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거나 면도를 할 때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특별한 사건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때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 그 준비는 꼭 크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쌓아둔 돈을 다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고 더럽게 남겨두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야겠다 같은 사소한 다짐들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은 60대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쌓아둔 재산과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집안 서랍을 열어보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많은 서류들, 물건들, 정말 필요한 게 뭐지? 그동안 손에 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 쓰레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평생 모아둔 것들 중 대부분은 죽음 앞에서 별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 그는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다 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욕심만 부렸을까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그 모든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손에 꽉 쥐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걸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언어가 우리 사고의 경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과의 싸움은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그 싸움에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준비해가는 것이 훨씬 이성적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품위 있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생명이 끝나는 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의술은 죽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더 가볍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얗게 남은 뼈가루를 보며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가벼워질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의 무거움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결국은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쥐고 있는 욕심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진시황,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을 바꾼 위인들이었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국은 남은 자들에게 뼈가루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중
누군가 부럽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산만큼이나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확한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혼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반면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남겨질 것은 우리의 뼈가루와 기억들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할 일이며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며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색깔의 조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남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떠날 때는 미소 지으며 가는 것이 인생의 바람직한 마무리입니다. 그 미소는 비단 입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면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를 일들이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소한 일상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삶은 짧은 소풍과도 같기 때문에 멈춰서 한 번쯤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버리고 말죠. 저는 예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며 웃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꼭 쥐지 않아. 하루하루를 그냥 즐길 뿐이야.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가볍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고 무심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바로 삶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삶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어느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요.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바람, 파도, 그리고 하늘이 중요한 것이지 목적지에만 매달리면 그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걷는 것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도 없었지만 길을 걸으며 느끼는 풀냄새,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마주친 노부부의 따뜻한 인사들이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곱게 늙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비록 약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늙음과 낡음은 분명 다릅니다. 늙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낡음은 마음과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가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이 늙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채워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조차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낡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은 젊지만
정작 삶에 대한 열정이나 호기심이 사라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낡아버린 것입니다. 반면 나이가 많더라도 마음이 신선하고 활기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매 순간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정신이 더욱 새로워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쇠약해지고 낡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저 세월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 안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고 더욱 깊어진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는 길은 마치 점차 더 화사해지는 산책길과도 같습니다. 청춘에 불타는 열정도 물론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비로소 얻어지는 고요한 우아함은 그 어떤 청년의 화려함보다 깊은 인상을 줍니다. 혹시라도 늙는 것이 두렵거나 슬프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늙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늘 새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은 70대 중반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긴 세월 동안 함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늙지 않은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를 보며 웃는 것, 그리고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는 다짐을 나누는 것. 하루하루를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그날에 충실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왜 이리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에 남은 짐이 문제지.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린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걱정거리들을 손으로 쓱쓱 털어내. 그래서 매일 새로이 시작하지.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짊어진 짐들은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짐을 붙들고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걱정과 근심, 과거의 후회들 다 놓아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가방을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며 자책하기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야만 내일도 환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늙음은 단지 육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젊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깊이는 더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오는 지혜는 그 어떤 값비싼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원숙해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삶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 춤은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결국 잘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오늘이 좋은 날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하루는 자연스레 좋은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집니다. 웃으며 시작하는 하루는 그 웃음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또다시 오는 내일도 그 기운을 이어받아 웃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듯 떠날 때도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매 순간을 가볍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뿐입니다. 차라리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노후의 빛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